오늘의 주제는 60대와 70대의 나이 들어서도 팔자가 좋은 분들의 특징에 대해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죠. 어떻게 해야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올라온 여러 댓글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불러주는 곳은 없다 하면서 나이 들면 결국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말했고, 역시 돈 걱정이 없어야 편안하다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또 어떤 분은 재정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우울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결국 경제적 안정과 건강 문제는 확실히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는 핵심 요소 같아요. 일부 분들은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잘 해놓으면 60대나 70대에 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또 대가족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시각과 경험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이 들어 팔자 좋은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팔자 좋다는 표현이 조금 옛날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 들어 여유롭게 지내면서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고 뭘 해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흔히 팔자 좋다고 표현하곤 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죠. 자, 그럼 지금부터 건정맨의 마음, 라디오 특집 60대 70대의 팔자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0대와 70대라고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죠.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해왔고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거나 가정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 다녔다면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준비할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 삶의 형태가 크게 바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이 시기를 황금기라 부르고 누구는 고난의 시기라 부르기도 하죠. 나이 들어 팔자 좋은 분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꼽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마음을 편안히 먹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해주셨고 저 역시 깊이 공감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매일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60대나 70대에 팔자 좋게 살려면 결국 마음의 여유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여유라는 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종교나 신앙을 통해 여유를 얻는 분들도 있고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매일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으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꼽으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무언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으니까요. 예능인 중에도 신앙을 통해 마음을 잡았다는 얘기 자주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탤런트 이하연 씨나 코미디언 이용식 씨 같은 분들이 본인의 힘든 시간을 신앙으로 버텼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꼭 종교가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든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무언가가 있는 분들은 나이 들었을 때도 여유롭고 밝은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둘째로 자주 언급되는 특징은 건강관리에 철저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족해도 몸이 아프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댓글에서 재정적 안정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울하다고 쓰셨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며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크게 돈이 많지 않아도 잔병 없이 씩씩하게 일상을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60대와 70대에 팔자 좋은 분들은 미리부터 또는 지금이라도 운동이나 식습관 등을 잘 챙기시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무리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꾸준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을 매일 한다거나 요가를 하거나 수영장을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식단에서도 과도한 육류나 기름진 음식은 적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리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과 스트레칭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제 봐도 반듯하고 정정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국민 MC 송혜 선생님도 높은 연세까지 일하셨던 비결로 규칙적이고 소박한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꼽았어요. 이런 분들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나이 들어 팔자 좋은 분들은 재정적 안정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부자가 돼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돈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을 말하는 거죠. 댓글에서도 돈 걱정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맞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많아서 은퇴 이후에도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지출을 줄이고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적립하라는 게 있죠. 커다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으로 대박을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불려가는 습관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방송인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도 결혼 생활 당시 빚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후에 열심히 일해서 부채를 청산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에서 늘 여유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죠. 만약 빚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지금의 여유로운 모습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나이 들었을 때 팔자 좋으려면 빚이 없어야 하고 최소한의 생활비가 확보된 상태여야 마음이 놓여요. 넷째로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즉, 좋은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도 불필요한 모임이나 부정적인 관계는 잘 정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선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나 지인들과도 너무 끌려다니기보다는 내가 진짜 편하고 즐거운 자리만 선택하는 거죠. 가수 나훈아 씨가 예전에 한 말이 기억나네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면 굳이 힘 빼면서까지 같이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한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 팔자 좋은 분들은 대인관계가 심플하면서도 질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섯째로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를 계속 유지합니다. 사실 60대 70대라고 해서 공부나 새로운 취미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 새롭게 무언가를 배워보며 삶의 활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실버 세대들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강의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다양한 강의가 열리고 있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으로도 해석됩니다. 배우 김영옥 씨 같은 경우에도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대본을 꼼꼼히 공부하고 새로운 연기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 태도가 있기에 나이 들어서도 건재하신 모습으로 활약을 이어가시는 거죠. 여섯째로 자신의 외모와 패션을 적절히 가꾸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가 예전 같지 않고 주름도 생기고 살이 처지기도 하죠. 그런데 팔자 좋은 분들을 보면 크게 화려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너무 과하거나 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품위를 갖추면서도 센스 있는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배우 김수미 씨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나이가 있음에도 늘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외모에 신경 쓰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나이 들수록 멋있고 품격 있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곱째로 나이 들어 팔자 좋은 분들은 다혈질이나 급한 성격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변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욱할 수도 있지만 인생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고
타인에 대해 이해심이 커지는 거죠.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 참 편하고 마음이 포근해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더 의지하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드러움의 예로는 배우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자주 언급됩니다. 여러 예능에서 나오는 걸 보면 서로 존중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물론 두 분 다 아직 60대에 다다른 건 아니지만 세월이 흘러도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훗날 나이 들어서도 분명 팔자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째로 봉사나 나눔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안락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변에 조금이라도 베푸는 삶을 통해 보람을 찾는 거죠. 자녀들이 다 컸거나 이미 독립해서 더 이상 양육 부담이 없을 때 남은 시간을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을 하며 보내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힐링이기도 해요. 남에게 뭔가를 주는 순간 나 자신도 큰 위안을 얻거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고 말했어요. 이걸 믿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60대, 70대에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십니다. 그래서 팔자 좋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배우 박원숙 씨가 예전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위로와 보람을 느꼈다고 한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멋지죠. 아홉째로 이런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죠. 하지만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 댓글에서 딸린 사람 없고 스스로 잘 살 줄 아는 사람이 팔자 좋다고 표현하셨던데 그 말처럼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대신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는 태도가 훨씬 자유로워 보입니다. 가수 이상우 씨나 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처럼 자녀가 있어도 독립적으로 각자의 커리어와 일상을 즐기는 스타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요즘 세대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든 부모님도 본인만의 삶을 찾고 즐기는 모습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열째로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거나 연극이나 콘서트 관람을 하는 등 문화적 취미를 즐기는 거죠. 젊을 때는 바쁘고 돈도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뒤늦게라도 실컷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방송인 백종원 씨가 예전에 한 번 여행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내 삶이 풍요로워지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도 인생을 깊고 풍부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다양한 곳을 둘러보고 맛있는 걸 즐기라는 조언을 해줬어요. 꼭 해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볼거리 먹거리 많잖아요. 열하나로는 취미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앞에서 배움의 의지를 강조한 것과도 연결되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름의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쓰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순간 자기만의 작품이나 결과물이 생기면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탁구나 볼링, 골프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꽃꽂이나 전통춤, 사물놀이처럼 우리 문화를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건전한 취미는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인 행복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 팔자 좋은 분들은 뭔가 열중할 취미를 꼭 하나 이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열둘째로 60대, 70대에 팔자 좋은 분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적습니다. 물론 인생 회고나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만 갇혀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데 팔자 좋은 분들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죠. 그래서 언제 만나도 밝고 진취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사랑하고 즐기는 태도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60대나 70대에도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고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열셋째로 자신만의 정신적 지주 혹은 삶의 철학이 확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 신앙일 수도 있고 도덕적 가치관일 수도 있고
인문학적 사유일 수도 있어요. 뭔가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공자도 50에 지천명이라 했고 예순에 이순이라 했잖아요. 예순에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이른에는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인생 경험을 통해 단단한 중심이 세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중심이 있는 분들은 주변 환경이 조금 바뀌거나 누가 뭐라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14째로 나이 들어 팔자 좋은 분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젊을 때부터 쌓아온 노력과 성취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동안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터득한 자기만의 삶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죠. 가수 이미자 선생님은 연예계에서 길게 활동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긴 세월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대중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15째로 자기 감정이나 화를 잘 다스릴 줄 압니다. 60대 70대 이르도록 팔자 좋게 지내시는 분들은 크게 화낼 일이 있어도 한 박자 쉬고 대처하세요. 젊을 때야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는 자기 스스로가 받는 거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한때 욱하는 성격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명상과 수양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이 쌓여서 지금은 훨씬 온화한 이미지로 활동 중이죠. 나이 들어서도 팔자 좋은 분들은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웃어넘기는 연습을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6째로 나이 들어 팔자 좋은 분들은 취미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잘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가 참 맑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끼거나 작은 들꽃을 보고도 예쁘다고 감탄하는 마음을 지녔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별일 없이 지내는 게 사실 인생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게 결국은 팔자 좋게 사는 비법입니다. 배우 전지현 씨나 송혜교 씨 같은 톱스타들도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본인 일상에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고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동네 산책이나 집안 정리 같은 사소한 일에 기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죠.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17째로 여유로운 분들은 일 혹은 봉사로 사회와 연결돼 있기도 해요. 완전한 은둔형 생활을 하지 않고 가벼운 형태라도 자기 재능을 발휘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 혹은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와 맞닿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동감도 생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농촌으로 귀촌해서 텃밭을 가꾸거나 지역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개그맨 이용식 씨가 나중에 코미디 학교 같은 걸 열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삶의 목표가 생기니 팍팍 힘을 내더라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거죠. 18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을 자유롭게 즐깁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자유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줘요. 젊을 때는 가족이나 일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거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고 원하는 곳을 향해 떠날 수 있어요. 물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막 먹고 다니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한 번씩 맛있는 걸로 나를 대접해 주는 것도 큰 기쁨이 되죠. 예능인 김준현 씨가 맛있는 음식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음식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참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째로 60대와 70대에
팔자 좋은 분들은 남 탓을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내 주변이나 환경에서 찾기보다는 나 스스로 돌아보고 해결점을 모색하려고 해요. 인생에 대처하는 자세가 긍정적이니까 작은 문제나 갈등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금방 수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최불암 선생님의 한 인터뷰를 보면 대중에 의해 오해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탓하거나 억울해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며 담담하게 넘어갔다고 해요. 이렇듯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분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죠. 스무째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많이 베풀어둔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보답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내가 주는 만큼 받으려고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사는 게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평생 남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했던 분들은 60대, 70대가 되어도 주변에서 챙겨주는 손길이 많아요.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해주거나 소소한 반찬을 챙겨주고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이웃이 있는 거죠.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의 예를 실천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팔자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괜히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결국 나이 들어서 내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60대, 70대의 팔자 좋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정리해본 내용이에요. 댓글에서 어떤 분은 상위 10% 정도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냐 하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흔치는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긍정적인 사례에서 배울 점을 얻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아직 예순이 멀었다 해도 미리 대비하고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팔자 좋다는 표현이 꼭 돈만 많고 일 안 해도 되는 상황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며 적당한 경제적 안정과 인간관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팔자 좋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누구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뭘까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제때 받고 내가 먹는 식단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거고요. 재정적으로도 빚을 줄이고 조금씩 저축이나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60대가 됐을 때 돈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마음 부분에서도 명상이나 심리적 안정 기법을 배워보는 방법이 있어요. 혹은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역시 너무 많은 사람과 얽히기보다는 정말 진솔하고 가깝게 지낼 몇 명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편이 나중에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60 훌쩍 넘어서 늦깎이 대학생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처음엔 어렵지만 일단 해내고 나면 엄청난 성취감과 젊은 시절 못지않은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를 되도록 빨리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그런 데에 너무 매달리면 새로 찾아올 즐거움을 맞이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건 배우 안성기 씨도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했는데 본인은 과거의 역할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요. 그 덕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작품을 소화하면서도 늘 신선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60대, 70대에 팔자 좋게 사는 건 결코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은 젊었을 때 혹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와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물입니다. 물론 운이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팔자가 좋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워서 지금이 이렇게 편안하다라고요. 오늘 건정맨의 마음 라디오에서 긴 시간 동안 60대와 70대의 팔자 좋은 분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바꾸고 준비하면 됩니다.
젊었을 때 힘들게 일하면서도 내 몸 돌보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씩 운동도 시작해 보시고, 재정적으로 불안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소소하게 절약하고 저축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그 과정이 쌓이면 60대, 70대쯤에는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건, 팔자 좋아 보이는 분들 중에는 사실 남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고민이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남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상 속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팔자 좋은 삶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언을 인용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철학자 공자가 이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60살이 되면 세상에 많은 소리나 의견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편안함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60이라는 나이가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관용과 여유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흔도 마찬가지겠죠. 남들의 이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60대, 70대의 팔자 좋게 살아가는 핵심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상황이시든지 간에 언젠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웃는 얼굴로 아유, 내 팔자 괜찮네 하고 말씀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마음, 라디오 건정맨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이런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자주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정맨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건정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